경제활동 공삼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정의란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 하나로 보험업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사업 운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재난에 따른 위험에 방지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종류로서는 공보험, 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공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보험 제도로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겠습니다. 사보험은 공보험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 보험회사의 운영을 주체로 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후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종류로 크게 큰 틀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나뉩니다. 먼저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건강, 생명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종류로 교보생명, 나이나생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 아닌 자신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입었다면 그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종류로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보험사의 기능입니다. 보험사의 기능으로 5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보장 기능이 있겠고 국가경제발전 기여가 있겠습니다. 보험사도 결국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 추구의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보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란 국가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보험도 또한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주는 기능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부상조 정신 실천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피보험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서로 도와주는 구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기업 보장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보험의 업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는 보험회사의 조직도입니다. 보험회사의 조직은 영업,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계리, 고객지원, 언더라이팅, 그리고 리스크관리, 경영지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의 업무는 영업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영업 마케팅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획, 선을 지원하고 설계사 및 TMR 등 영업 조직 등을 관리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영업 마케팅 사례로 2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MGM 마케팅, 두 번째 사례는 SN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MGM 마케팅은 고객 스스로가 해당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인에게 권유하여 이용하게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이는 권유 마케팅이라고 불립니다. 사례 두 번째 SNS 마케팅은 트위터, 블로그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업무는 자산운용입니다. 자산운용부는 직접적인 자산운용 및 위탁운용 등 투자 손익을 관리하고 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자산운용부는 크게 3가지 부서로 다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무기획팀, 두 번째는 투자사업부, 세 번째는 소매금융사업부입니다. 재무기획팀은 자산운용실이 전체적인 투자 전략 및 계획을 담당합니다.
투자사업부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금융사업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의 업무는 재무, 계리, 그리고 고객 지원입니다. 재무 계리부는 상품 기획, 개발, 계리, 경영 관리, 재무 관리, 재무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상품 기획, 개발 기능은 마케팅 직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부는 신계약이 인수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약을 관리하고 고객 접점과 관련한 제반 후선 업무를 합니다. 즉, 고객 서비스 강화를 비롯한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도모하고 업계와 보험 소비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번째 보험사의 업무로는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고객이 질병이나 재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약관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언더라이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의 건강, 직업, 재정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회사와 고객의 일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이에 대해 고객 및 영업 현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보험사의 업무로는 경영 지원이 있습니다. 가장 후선의 업무들로 타 직군의 업무가 관련된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 기획부가 있습니다. 매년도 경영 전략의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독립된 위치에서 내부 감사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사부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및 경영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운용을 계획합니다. 마지막 보험사의 업무로는 경영 지원 및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준법 감사팀입니다. 준법 감사팀은 내부 통제 업무, 즉 내부 통제 기준 및 시스템 수립 시행,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시정 조치, 그리고 리걸 리스크 관리 체계 정리 운영 등 외 법무 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계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회사의 재무 성과를 산출하고 현금 등 회사의 단기 유동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무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관리팀에서는 크게 회사의 6가지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보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는 회사의 전체 리스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의 취업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험업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험업 취업은 6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원서 작성. 두 번째, 직무 작성 평가. 세 번째, 직무 작성 평가. 감사. 네 번째, 면접 전형. 다섯 번째, 건강검진. 여섯 번째, 최종 합격.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의 인재상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의 도전.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글로벌 역량. 네 번째, 신뢰와 화합이 있습니다. 창의 도전에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 전문성에서는 지식 및 학습 능력, 그리고 논리적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에서는 외국과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으며 해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와 화합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와 인간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의 취업 중에서 우대사항 및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대사항 및 스펙 중에서는 재물보험, 손해보험, 원보험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물보험에서는 컴퓨터 영어 활용 우수자, 차량 소유, 운전 가능자를 우대해주고 있으며
건설, 건축, 금융, 법학, 토목, 기계 전공자 등과 같이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의무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의료, 보건, 금융, 보험계열 전공자들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험사 영업, 조직관리 경험자들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보험입니다. 원보험에서는 손해보험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우대해주고 있고 영어 가능자와 능통자와 같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외활동입니다. 대외활동은 총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생명 대학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시장 친화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으로서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휴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개인 또는 팀으로 3인 이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접수된 아이디어는 서면 심사,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심사, 네티즌 투표 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들은 하나생명에 대해 서류 전형은 면제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공모전에 도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 하나손해보험 기자단입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자, 본인이 희망하는 주제의 취재 및 기자 작성 능통자, 또한 하나손해보험 기획회의 참여 가능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서는 포스팅 기획 및 작성, 하나손해보험 요청에 따른 외부 행사, 취재 및 탐방 기사 작성과 하나손해보험 기자단과의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B손해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멀입니다. 활동 내용으로서는 SNS 바이럴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상품 및 서비스이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청자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온오프라인 활동 가능자 대학생들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업 취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독치사에서 상선생명의 2012년도 합격한 스펙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면 다양한 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학점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 과제로 했던 취업 성공수기 모음집에서 승국생명에 합격하신 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증은 AFPK, 펀드투자 상담사, 매경 테스트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모습 마스터, 토익 77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활동 경험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본인의 경쟁력은 각 기업 및 업종 직무 분석을 통한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 금융학과 아니면 경제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과가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 어학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인터넷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험업에 취업해야 되니까 이제 보험업의 미래와 현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 환경은요,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고요, 실업률 증가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및 복지 수요를 통해서 재정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산업이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산업 리스크 확대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두 번째 유가증권 평가 손실 발생 및 대출증권 부실화, 세 번째 보험가입 수요 위축 및 해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명보험 산업의 지금 현재 이슈와 미래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환경 변화, 저금리 및 저성장의 시대이고요. 소비자 니즈 변화, 저번 증권협에서 말했듯이 온라인 및 비대면 활성화, 즉 메가스토어화 그리고 모바일 채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이 역시 개발되면서 AI 아니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인슈런 테크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험 규제 및 제도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 변화 하에서 타 금융권과 가는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슈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인데요.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2065년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88.6명을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은 많은데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이 적으니 보험업계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금리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 및 저금리 고착화로 인한 금리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금리 저축형 상품을 많이 발생하셨는데요. 이때 지금 저성장 및 저금리 고착화로 인해서 자산 운용률이 해당 금리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 결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보험업이 위기와 기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보험업이 위기 측면에서는 첫 번째, 노동인구 감소 및 부양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및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안정성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 가입비 수요가 위축되고 금리 연마진 등 재무 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며 보험료 인하 압력 및 보험 부채가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업이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생애 의료비 보장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수명 증가 및 유병 장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적 보장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후 의료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을 확대하며 유병자 대상 특화상품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창의력과 구성력이 필요하며 재무 건전성 약화로 인해 인건비를 줄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등 비대면 기반 스마트 기기가 보험 산업이 지원도를 받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 다양한 보험 상품이 융합되어 인슈어테크 기반 보험이 되고 이 인슈어테크 기반 보험이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보험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보험 종사자들께 미래 일자리 전망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중 81.8%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로버 어드바이저, 빅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으로 구명인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잡은 포인트는 거대 시장의 흐름을 깨뚫고 민간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캔슈와 같은 인공지능 분석 도구나 로봇으로부터 우리 일자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정보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잡은 두 번째 포인트는 국내 보험 산업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을 해외에 나가서 산업을 키워서 들어오는 우회 전략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어 능력, 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